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H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동안은 영상은 좀 쉬고 있었고, 카톡이나 뭐 전화로 문의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고 있었기는 한데, 하여튼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번 영상은 총 2편으로 좀 나눠서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전에 영상들에서 쭉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동안 그 질문들을 해 주실 때 제 상황에 따라서 고르게 답변을 드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탁송부터 대리까지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출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좀 풀어나갈 생각이에요. 가능한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있을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좀 쭉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 예약은 이렇게 잡은 예약콜들을 수행을 하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잡아놓은 예약콜 자체가 오픈마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만 다 잡은 상태예요. 완벽하게 잡아놓지는 못했지만 굵은 뼈대로는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고, 여기에 이제 그 로지나 아이콘으로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한 콜씩 더 잡을 건데, 먼저 첫 번째 콜이 홈투홈이잖아요. 이 홈투홈은 현대 서비스 센터 출고나 입고를 하는 오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센터 거는 외제차건, 국산차건 거의 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기본적으로 서비스센터 인포를 가서 접수를 한다거나 출고 안내를 받는다거나 하시면 됩니다. 차를 가지고 갔을 때, 혹은 이제 차를 받으러 갔을 때. 이제 첫 번째 콜 수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탁송이랑 대리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탁송이랑 대리를 같이 전업으로 시작을 하시려면 사무실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사무실을 가입을 하는 이유는 월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그것 말고 딱히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무실을 가입을 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월보험 하나 때문에 사무실을 가입을 하는 거고, 월보험이랑 건당보험의 차이는 금액인데요. 단순하게 건당으로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출이 커지겠죠.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2건 내지 3건 이상의 콜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건당보험보다는 월보험이 훨씬 더 금액적으로 유리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보험 을 하게 되면 나이대별로 조금씩 이제 보험 금액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에서 사무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30대에서 40대 구간이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근데 건당보험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이 돼요. 일을 이제 하시게 되면 건당보험으로 일을 하셨을 때 그런 식으로 누적으로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지출에 있어서 조금 손해가 될 수 있다 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사무실을 선택을 해야 되냐, 요거는 어디가 사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월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어떤 특정 사무실이 콜이 엄청 많이 있고 엄청 좋고 그런 건 없어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여기가 훨씬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도 월에 3만 원 정도입니다. 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이제 그 3만 원도 아끼면 좋겠지만, 저는 좀 기준을 출금이 잘 되고, 그리고 오더방이 있고 연락이 잘 되고 그런 위주의 이제 사무실을 좀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 외의 거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골랐을 때는. 사무실을 찾을 수 있는 매체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마음에 드시는 채널 그런 쪽에서 광고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매체별로 그 보험 금액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소속이 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는 케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 쪽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도착을 했으니까요, 몇 분 운행이 안 되지만 픽업을 하고 운행을 하면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10시인 줄 알고 있어가지고요. 아, 정비가 10시에 예약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몇 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오진 않고요. 아, 오시는 분은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아마. 그 정비가 빨리 끝나면 빨리 도착을 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4분이에요. 1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네요. 이제 사무실을 가입을 하셨으면 오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오더 프로그램은 유료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으로는 카카오랑 티맵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무료 프로그램은 로지, 콜마너, 아이콘, 추가로 저는 이제 보통 오픈마일을 꼭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유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비용이 한 달에 15,000원씩 하고요. 초보자분들은 오픈마일까지 꼭 좀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오더 프로그램 이외에 쓰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이동용 프로그램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카카오 T 택시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뭐 카카오 바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이버 지도나 내비를 어떤 거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T맵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나머지는 공유 모빌리티 어플들인데 스윙, 소카, 일레크, 그리고 직구 이 정도 사용하시면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커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티머니고 고속버스 예매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거고, 코레일톡 열차 타실 때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 어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어플들을 섞어서 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로 대중교통 검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이동을 해야 돼요. 혹은 버스는 돌아가기 때문에 공유 모빌리티를 섞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동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플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다니는 준비물 뭐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2개 써서 그러는데 2개를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차량용 거치대와 이런 손목 거치대, 차량용 충전기,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죽이게 됐을 때 뭐 카페 같은 데서 핸드폰 또 충전할 수 있으니까 USB 케이블이랑 그리고 어댑터, 보조 배터리 2만 이상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 추가로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는 오더들이 있을 수 있어서 볼펜 하나 가지고 다니는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다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사진 찍는 거잖아요. 사진 찍으실 때 전후 좌우 측면 4장 그리고 휠 4짝 각 휀더 앞뒤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계기판 내부 사진을 요구를 하는 경우에만 내부 사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진은 이렇게 찍으시되 가로로 찍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진이 올라가는 전산도 가로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잘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올라가니까 사진은 일단 그렇게 찍으시면 될 것 같고, 블루투스 이어폰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블루투스 이어폰은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뭐 필요로 의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거의 다 와서 요거 마무리 한 다음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점검 차량인데 여기 두면 될까요? 여기다 두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을 하면서 약간의 시간 동안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동 수단에 대한 갈증을 누구나 다 느끼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장비가 뚜벅이랑 매출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장비를 타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제 주변에 저를 포함을 해서 장비 타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넘어졌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고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장비는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몸 다치면 그것만큼 손해가 없어요. 특히 5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 절대 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다음 콜 출발지 도착을 해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입금 확인되셨죠?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청주는 열심히 내려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잡은 예약 콜들은 맨 처음에 현대 딜리버리 그 오더를 제외를 하면 전부 헤이딜러 오더지만, 기본적으로 탁송 업무를 하실 때 업무를 진행을 하는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출발 전에 사진을 찍고 운행을 마친 다음에 또 이제 도착 사진을 찍고 뭐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고 보면 되는데, 사진을 찍는 건 내 차가 아닌 남의 차를 운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나를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사진을 찍다가 혹은 이제 검수를 하시다가 외관에 이상이 있거나 한 부분들은 손으로 체크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업무의 툴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리운전은 손님이랑 바로 전화를 해서 이동한 다음에 운행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 탁송 같은 경우는 찍은 사진을 딜러나 의뢰인한테 전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그 부분만 체크를 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말씀드릴 만한 거는 그 중에서도 추가적인 뭔가를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오더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팩스, 그리고 하나는 홈서비스인데요. 팩스라고 적혀 있는 오더는 렌트카 반납인 경우가 많아요. 차주가, 제 사장이겠죠? 차주가 직접 와서 검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증이라는 거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 인수증이 기사가 뭐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수증이라는 서류를 팩스로 발송을 받아서 손님 있는 데서 같이 이제 외관 검수하고 서명 받고 이렇게 출발하는 오더인데, 보통 이 팩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팩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팩스를 수신을 받고요.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프린트 카페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많이 있거든요. 프린트 카페 혹은 뭐 스터디 카페 뭐 이런 데서 출력을 하시면 되고, 장당 한 뭐 60원인가 100원인가 그 정도 합니다.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추가적인 심부름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오더고, 또 이제 무료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곳이 휴게소가 있어요.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인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포에 물어보면 팩스를 받거나 혹은 출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 급할 때는 출발지 근처에 동사무소 혹은 뭐 PC방, 부동산 이런 데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부탁을 해야 되겠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홈서비스예요. 홈서비스 같은 경우는 K카나 N카 이쪽에서 중고차 차량을 판매했을 때 부족한 서류 혹은 뭐 보통 되게 성능지일 경우가 많거든요. 계약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서류를 두 부를 줍니다. 딜러가 준비를 해놔요. 차량에 그거를 가지고 한 분은 손님을 그대로 주고 한 분은 손님한테 서명을 받아서 우체국 빠른 등기를 보내주시면 돼요. 등기비를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어요.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혹은 뭐 물어보시면 되고, 이 등기 같은 경우 깜빡하고 엄청 늦게 보내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등기는 최대한 빨리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는 월요일,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발송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 업체에서 따로 뭐 딴소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따로 뭐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쭉쭉 이어서 하다가 2부 대리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먼저 이제 대리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대리운전 오더는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가는 오더가 뜰지 몰라요. 물론 이거는 탁송도 마찬가지지만, 탁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얼추 맞출 수 있어요. 뭐 가령 내가 대리운전을 충청도권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충청권으로 맞춰서 도착을 하게끔 오더를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대리 같은 경우는 그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은 어느 지역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모호해요.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업으로 탁 대리를 하시게 될 경우에 가급적이면 충청권에서 대리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건데요. 다만 안정적으로 수입을 좀 이렇게 올리려면 7시, 아무리 늦어도 8시 전에는 해당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10시 전에는 벗어나는 게 수도권을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콜이 뭐 없다 혹은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애매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겪어본 바로는 웬만하면 무조건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그 한 8시에서 9시쯤에는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오더를 잡으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뭐 콜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반경을 좀 넓히세요. 콜이 없다, 콜이 뭐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반경을 되게 좁게 해놔요. 뚜벅이로 운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택시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방 뭐 충청권에서는 심하게 얘기를 하면 10km도 10분이면 가요. 택시를 잡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널널하게 손님한테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동을 하시면 충분히 콜은 잡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변 지역으로 가는 오더는 무조건 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충청권에서 대리를 시작을 했을 때 높은 확률로 오더가 뜬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밀려서 혹은 진짜로 콜이 안 떠서 못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 지역을 이용을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대전에서는 청주나 세종, 조금 멀리 가면 천안까지 이렇게 오더가 뜨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씩 걸쳐서 끊어서 오더를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수도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을 가고, 세종을 가면 바로 옆이 천안이기 때문에 천안을 가는 오더는 무조건 뜹니다. 그리고 천안에 가면 가장 가까운 수도권이 평택이나 안성이잖아요. 평택, 안성 가는 콜은 무조건 떠요. 평택이나 안성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오산이나 동탄이나 뭐 수원이나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복귀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천안까지만 딱 도착을 하시더라도 제가 알기로 천안에도 투루카 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투루카로 뭐 복귀를 하신다라든지, 천안은 그리고 1호선이 다니잖아요. 늦게까지 병점 정도까지는 늦은 시간까지 아마 열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충분히 복귀 루트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쭉 이제 일을 하면 되는데,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린다라고 해도 그 중간에 이제 빠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보시고 궁금하신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 답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오더의 예약 시간이 1시였잖아요.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고 지금 공사 구간이 겹쳐가지고 좀 타이트해요. 12시 50분 도착이라고 뜨는데, 지금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조금 빨리 도착을 하면 오창으로 이동을 하는 관내콜을 하나 더 수행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택시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인천에 도착을 해서 다음 마지막 출발지가 수인선 라인이에요. 서래포구역 바로 앞이라 수인선 라인, 뭐 송도도 괜찮고 정왕동 쪽도 상관없을 것 같고,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을 예정이라, 그래서 로지나 아이콘으로 그런 것들은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랜만의 영상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가져가실 거? 네네. 인천은 거의 도착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3시 35분이고 앞으로 한 4km 정도만 더 가면 됩니다. 이어서 관내콜을 2개 잡아놨고, 하나는 슈퍼드라이브라는 어플에서, 또 하나는 아이콘에서 잡았습니다. 같은 오더인데 뭐냐면, 지금 가는 곳이 인천의 그 베니딜러 마켓 차고지거든요. 차고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인천 가자동이랑 성남동, 원창동, 항동, 그리고 오류동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자동에서 이제 나가는 거고, 지금 요
차량 입고지에서 바로 출발을 하는 거고, 부평 삼산동 갔다가 그 자리 그대로 거기서 다른 차량으로 이제 뭐 오더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시 가자동 차고지로 오는 그런 오더를 잡았고, 갈 때는 22,000원, 올 때는 2만원 이렇게 됩니다. 각각 한 20분에서 30분 요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요거를 마무리를 하고 근처에서 소래 쪽 논현동이나 월곶이나 가는 오더 있으면 그거까지 수행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보다 하나가 더 튀어나와서,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많이 쓰면 쓸수록 좋기는 좋아요. 다양한 콜들을 뭐 연계해서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타산을 좀 맞춰봐야 되는데, 프로그램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다 보니까 이 슈퍼드라이브도 예전에는 무료였다가 바뀌었어요. 프로그램비 구간이 두 개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챌린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 이렇게 해서 15,000원, 99,000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 99,000원짜리는 인천에 거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쓰셔도 크게 손해보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마무리하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8분이에요 정확하게. 운행은 4시 반에 33분경 마무리를 했고, 조금 콜을 보다가 방향이 맞지 않아 가지고 시간을 좀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지하철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안성 가는 게 마지막 탁송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늦게 출발하지 않을까. 콜이 없었으면 바로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에 한 10분, 15분 정도 콜 대기를 하다가 가느라고 좀 늦었네요. 일단 안성은 아마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6시에 출발한다라고 해도 7시 반쯤에는 아마 도착할 거라서 아마 시청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경대 쪽으로. 뭐 대림동산이나 이쪽으로 해서 콜이 뜨면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근래에 안성을 갔을 때 이른 시간에 콜이 뜨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공도에서 뜨면 참 좋은데, 아무튼 그거는 이따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탁송 픽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지금 시간이 6시 59분, 7시고요. 안성에는 경매장이 두 군데가 있고, 롯데랑 지금 가는 AJ 센카 옥션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매장 들어가는 콜들은 요것도 다 동일해요. 경매장 안에 있는 성능장에 입고를 하고 받은 서류를 건물 안에 서류를 넣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서류를 넣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좀 일찍 도착을 하긴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성시청 쪽으로 넘어갈 생각이거든요. 나오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또 이제 콜을 계속 보겠지만, 보면서 바로 앞에 뭐 근처에 있으면 가고, 없으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콜 대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 안성 CGV 검색을 하실 때는 안성 CGV로 검색을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버스편은 많이 있어요. 사거리까지 나와서 롯데마트에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한경대 앞으로 가서 좋은 게 있으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지만 되는 대로 좀 잘 타보도록 할게요. 일부 정산을 간단하게 하면 매출은 28만 원을 했고요. 톨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194,600원입니다. 누구나 가능한 40만 원 매출, 순수익으로 30만 원이거든요. 거기까지 1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면 나머지 10만 원 정도 순수익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만 가면 되거든요. 조금 욕심을 낸다고 하면 천안이나 청주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시간이 조금 이르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뜨는 대로 상황 봐가면서 해야죠. 그러면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뿅! 여기 도착해서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위례 가는 거 잡았고요. 43,200포인트, 54,000원이죠. 이쪽으로 오니까 공도에서 콜이 뜨더라고요. 이쪽으로 이동하면 저쪽에서 뜨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뜨고. 네, 하여튼 하남 하감동으로 가고요.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위례라서 아마 도착하면 문정역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1시간 조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7시 56분이고 이쪽에 7시 반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부터 쭉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은행은 마쳤고요. 아씨, 고속도로에서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분, 15분 정도 더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손님이 팁을 주셨어요. 2만 원.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왔죠.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뻔했는데 배우신 분. 그러면 다음 콜 받아 볼 건데요. 마뜩한 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문정 쪽으로 나가면서 콜 한번 봐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장기동 가는 기사고요. 테라타워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2층 혹시 기둥번호 알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문정역으로 와서 콜을 잡았고요. 장기동 가는 콜입니다. 5만원이에요. 슬슬 뭐 사부작 집 방향으로만 가면 어느 정도 매출은 될 것 같으니까 장기동 가서 청라 가는 거 3만원 이런 거 잡고 집에 들어가도 되고, 조금 더 해도 되고, 뭐 송도 가는 게 잡힌다라고 하면 송도 갔다가 다시 이제 청라 가는 거 잡아도 되고, 대중교통 끊기기 전에 집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장기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힘들어. 아니, 도착해서 출발하자마자 5,000원을 더 주시면서 본인이 이제 가면서 흡연을 좀 하시겠다길래 뭐 편하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 50분, 55분 이 정도 운행하면서 6, 7개 피를 태우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생명 단축, 이거 생명수당으로 5,000원은 박하지 않았나. 추천하고 나오면서 바로 영등포 신길동 가는 거 39,000원짜리 카카오로 잡았고요. 요거 하고는 진짜로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500m 정도 가야 되거든요. 운행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오래 걸려봤자 40분 안쪽으로 끊기지 않을까요? 일단 요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21분. 신길동 잘 도착을 했고요. 주차하고 나오면서 바로 콜을 잡았습니다. 복귀콜이에요. 청라 들어가는 거. 금액은 4만원이고, 원래도 이제 영등포 로터리 쪽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바로 프로그램 키자마자 떠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영등포역 앞에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한 30분이면 갈 겁니다. 이 시간에는 한 12시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마무리하고 도착해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12시 29분 모든 운행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48만 8천원, 그리고 아까 택시 탄 거랑 톨비를 제외를 하고 순수익이 팁을 포함을 해서 36만 6천원이에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되게 괜찮은 동선으로 움직인 거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일을 해보신 분들은 청주 같은 데서 그 시간에 인천을 심지어 택시까지 타가면서 굳이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나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겪어본 바로 저도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고, 처음에 하시는 초보자분들은 그럴싸한 괜찮은 콜들을 잘 못 봐요. 못 잡기도 하고, 보더라도 못 잡고 잘 못 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보이는 콜이 인천이나 혹은 수원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맞춰서 좀 움직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인천을 가더라도 뭐 매출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뚜벅이에다가 화요일이기도 하고 팁이 없더라도 그래도 뭐 한 45만 원 이상의 매출은 했거든요. 보통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인천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배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천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지역인 건 사실이기는 해요. 뭐 저희가 이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운행을 하던 뭐 도보로 이동을 하든 뭘로 이동을 하든 이동 시간에 대한 단축이 거의 필수적인데, 이게 인천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뭐 다른 장점들이 많이 가려지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그게 가장 큰 부분이니까.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계입니다. 연계. 뭐 어디를 이게 잘 가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일을 나왔으면 쉬지 않고 특별하게 뭐 내가 점심시간이나 혹은 저녁 시간을 갖겠다라고 자의적으로 주도적으로 시간을 이제 쓰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외의 시간에서는 죽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계속 운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탁송도 마찬가지고 대리도 마찬가지고 단가가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제가 한 건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 쭉 연결을 해 나가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 충분히 누구나 40만 원 정도의 매출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이제 초보자 기준의 맞춤이지만 오더 프로그램 사용법은 제가 따로 그 부분까지 이제 넣게 되면은 영상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제외를 했고, 유튜브에서 로지 사용법 혹은 아이콘 사용법, 콜마너 사용법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심화 버전으로 동선이나 뭐 예약호를 잡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전 영상들의 리바이벌이지만 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예전부터 좀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이게 또 일이 그 운행을 하는 게 사실 일이라기보다는 코를 잡는 게 사실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